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총을 들고 훈련을 하고 있어야 할 미군들이 한국의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것인데요. 이들에게 처음 아리랑은 낯설고 이상한 동양 민요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 노래를 부르냐며 반발하던 병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대에 선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울먹이며 노래를 부르던 병사들은 결국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이크를 놓고 말았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은 미군 내부 방송을 넘어 미국 주요 방송사와 SNS를 강타하며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너 엘리엇입니다. 미군 소속 군인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싸우는 것보다 음악을 더 좋아했어요. 미시간에서 자랄 때는 총보다 기타를 더 오래 잡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군인이셨습니다. 오래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죠. 아버지는 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군인은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요. 첫 번째는 책임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어요. 모든 건 처음 들어본 노래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아리랑이라는 한국 노래였죠.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군사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예천이라는 곳이었는데 경상북도에 속해 있더군요. 그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의 한국은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저는 작은 군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여가 시간에 함께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군인들이었죠. 대부분 미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며 익숙해진 노래들이었어요. 편안하고 친숙한 노래들이었죠. 한국은 그냥 또 하나의 외국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 미국인들과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음식을 먹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더군요. 5월의 어느 무더운 아침이었습니다. 지휘관이 합창단원들을 모두 불렀어요. 표정이 매우 진지했죠. 고위 군 지휘부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행사에서 미국을 대표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행사는 6월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지 74년이 되는 날이었죠. 우리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공연하게 되었어요. 작은 합창단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모두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대신 한국 민요를 배워서 불러야 한다고 했죠. 그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저는 아리랑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마찬가지였죠. 지휘관이 처음 그 이름을 말했을 때 지어낸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아리랑. 도대체 그게 무슨 노래 제목이냐고요? 첫 반응은 당황이었어요. 왜 미군이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어를 할 줄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상한 요청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존슨 이병은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죠. 마르티네스 이병은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언어로 된 노래를 어떻게 부르라는 거냐고요. 지휘관이 악보를 나눠줬습니다. 한국어가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 있더군요. 발음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단어들이 입에서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영어 단어와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멜로디도 달랐습니다. 우리 미국 군가처럼 힘차고 강렬하지 않았어요. 행진곡처럼 빠르고 활기차지도 않았죠. 대신 느리고 슬펐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거나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는 소리 같았어요. 악보를 보니 막막했어요. 몇 주 만에 이 한국 노래를 어떻게 배우라는 거죠? 한국어 발음을 어떻게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정을 담아 불러야 하는 건가요? 한국은 여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한국어는 미국인인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한국 음식은 제 입맛에 너무 매웠죠. 한국의 관습들은 혼란스럽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 노래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제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리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 순간 뜨거운 한국의 햇살 아래
이상한 악보를 손에 들고 서 있을 때는 그저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웠을 뿐입니다. 한국 노래를 배워야 하는 미군이었지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배워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아리랑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연습실에 들어서는데 덫에 걸린 기분이었죠. 한국어 악보가 보면대 위에 놓여 있더군요. 풀 수 없는 퍼즐 같았어요. 모든 단어가 발음하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어 강사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친절한 눈과 인내심 있는 미소를 지니고 계셨죠. 영어를 아주 잘하셨지만 진한 한국 억양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박 선생님이 앞에 서서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아리랑을 단계적으로 배울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먼저 가사의 의미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발음을 연습한 후 마지막에 멜로디와 함께 합치는 거였죠. 악보의 첫 번째 줄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하셨죠. 우리 목소리는 끔찍했어요. 한국어를 말하려는 미국인들처럼 들렸는데 실제로 그게 맞았거든요. 한국어 소리는 제 입에서 어색했습니다. 혀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모음이 영어 모음과 달랐어요. 리듬도 영어 리듬과 달랐죠. 이 한국 노래의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우리에게 매우 인내심이 있으셨어요. 존슨 이병이 아리랑을 아마이너스 이마이너스랑처럼 발음할 때도 부드럽게 고쳐주셨죠. 마르티네스 이병이 아라리오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때는 입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실수에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이 한국 노래 배우는 게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미국 노래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떤 미국 민요나 군가라도 생각 없이 부를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한국 노래는 노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멜로디가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노래와도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길고 흐르는 음들이 있었습니다. 잡으려 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짧고 빠른 음들도 있었어요. 노래 전체가 다른 음악 언어로 쓰인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리랑은 고개를 넘는다는 뜻이라고 하셨죠. 멀리 떠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라고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슬프거나 외로울 때 수백 년 동안 불러온 노래라고 하셨어요. 이 한국 노래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제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미군이 한국의 산에 대해 노래해야 하죠? 왜 우리가 한국인들의 슬픔에 대해 노래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담은 미국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2주 동안 매일 같은 한국어 단어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발음이 매일 조금씩 쉬워졌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어요. 그 연습 시간들 동안 한국에 대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글자는 글자라기보다 아름다운 그림 같았어요. 기지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음식 냄새는 매콤하고 흥미로웠죠. 우리 기지의 한국 군인들은 우리 미국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실수를 해도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 낯선 나라였어요. 한국어는 여전히 미국인인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죠. 이 한국 노래는 여전히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연습 시간에 박 선생님이 유명한 한국 가수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녹음을 가져오셨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는 감정으로 노래하더군요. 한국어 가사를 이상한 소리가 아닌 시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아리랑을 부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미국인의 목소리로도 한국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한국 노래가 언젠가 그들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노래처럼 느껴질까 했어요. 합창단의 다른 병사들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어 발음에서 헤맸어요. 모두 멜로디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죠.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미국 노래를 준비하는 대신 왜 이 한국 노래를 배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었기에 계속 연습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미국인 입으로 한국어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죠. 언젠가는 이 이상한 한국 노래가 우리에게 이해되기 시작할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리랑 연습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한국과 이 한국 노래에 대한 제 감정을 완전히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5월 말의 조용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기지를 둘러싼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더군요. 지휘관이 그날 밤 특별한 방문자들이 우리 합창단을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라고 하셨어요. 큰 공연을 앞두고 우리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죠. 긴 훈련으로 피곤했던 저는 솔직히 그냥 쉬고 싶었어요. 모임은 기지 휴게실에서 열렸습니다. 15명 정도의 한국인 어르신들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대부분 70대와 80대였죠.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 때문에 천천히 걸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은 밝고 또렷했습니다. 한 분이 즉시 제 시선을 끌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손을 움직일 때 약간 떨리셨어요. 하지만 우리 미군들을 바라볼 때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지으셨죠. 그 어르신이 성인 아들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통역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날 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김성호라고 하셨어요. 86살이셨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겨우 12살이었다고 하셨죠. 미시간에 있는 제 조카와 같은 나이의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김 어르신은 전쟁 중 자신의 마을이 공격받았던 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적군이 마을을 지나갔고 가족들은 입고 있던 옷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다고 하셨어요. 산속에서 사흘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숨어 있었답니다. 갓난 여동생은 배고파서 울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울고 계셨다고 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군 부대가 동굴에 숨어있던 김 어르신 가족을 발견한 거예요. 그 미군들은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아마 제 나이 또래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가족을 보자 주저하지 않고 도와줬다고 했어요. 미군들은 김 어르신 가족에게 음식과 물을 줬습니다. 따뜻한 담요도 줬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아껴두고 있던 분유까지 갓난 여동생에게 줬다고 하셨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 가족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준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심장을 먹게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군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 밤에 모두 함께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았다고 하셨어요. 한국 가족은 영어를 못했고 미군들은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소통할 방법을 찾았다고 하셨죠. 김 어르신의 어머니가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로 그 한국 노래였죠. 갓난딸을 안고 조용히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멜로디가 기도처럼 산 공기를 떠다녔다고 했어요. 미군들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희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미군 중 한 명이 하모니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리랑 선율에 맞춰 연주하기 시작했죠. 곧 모든 군인들이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부를 수 없었지만 노래의 감정은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리랑은 한국인의 마음과 미국인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통역사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김 어르신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1950년 그날 밤 이후로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용감한 미군들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한국 노래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정에 관한 노래라고 하셨죠. 어르신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한국 노래가 우리 미군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공동의 역사의 일부였던 거죠. 한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미군과 한국인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였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더 이상 낯설고 이상한 나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싸우고 죽어간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한국 노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연결을 기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리랑은 더 이상 어려운 발음에 힘든 한국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노래이기도 했거든요. 이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리랑을 배우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낯설고 이상했던 한국 노래가 이제는 중요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금요일 아침 연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 선생님이 악보를 나눠주셨을 때 저는 그 한국어 단어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시기에 미군과 한국 가족들을 연결해준 단어들이었거든요. 합창단의 다른 병사들도 모두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어 발음에 대해 불평했던 존슨 이병이 이제는 박 선생님께 각 단어를 완벽하게 말하는 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멜로디 때문에 답답해했던 마르티네스 이병은 이제 정확하게 될 때까지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우리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리셨어요. 연습 시간 동안 더 많이 웃으셨죠. 우리가 마침내 이 한국 노래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기뻐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박 선생님은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한국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이 아기들에게 자장가로 아리랑을 불러준다고 했죠. 한국 학생들은 한글과 함께 학교에서 아리랑을 배운다고 하셨어요. 한국 군인들은 가족이 그리울 때 아리랑을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아리랑을 배우는 것이 한국의 마음 자체를 배우는 것과 같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아무 한국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한국 노래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600년 넘게 불러온 노래였죠. 전쟁, 침입, 끔찍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불리고 있더군요. 이제 멜로디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길고 흐르는 음들이 이제는 산골짜기 너머로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짧고 빠른 음들은 이제 바위투성이 산길을 걷는 발소리 같았죠. 노래 전체가 제 머릿속에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있는 고대 한국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한국 군인들은 항상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미군 합창단이 아리랑을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굴에 기쁨과 놀라움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일부는 발음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죠. 다른 이들은 자신들 가족에게 아리랑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직원분들도 우리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우리를 보시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음식을 배급해 주시는 한국인 여성분이 통역사를 통해 자신의 할머니가 매일 밤 저녁을 만들면서 아리랑을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전에는 무시했던 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주변의 산들은 푸른 숲으로 덮여 있었는데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색깔이 변했어요. 한국 사찰 건물들은 날개를 펼친 새 같은 곡선 지붕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 글자는 정말로 단순한 문자가 아닌 예술적인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도 저에게 더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너무 강하게 느껴졌던 매운맛이 이제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떡은 쫄깃하고 달콤했어요. 한국 국물은 따뜻하고 편안했죠. 한국 채소들은 신선하고 색깔이 다채로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한국 역사와 한국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고 노래할 때, 슬프거나 외롭거나 더 나은 시절을 희망할 때, 같은 가사를 불렀던 역사 속 모든 한국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전쟁 중에 아이들을 달래려고 아리랑을 불렀던 한국 어머니들을 생각했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아리랑을 부른 한국 군인들도 떠올렸죠. 명절과 축하 자리에서 함께 아리랑을 부른 한국 가족들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950년 그 밤, 미군들과 한국 가족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나눴던 순간을 생각했어요. 한국 전쟁 기념식에서 아리랑을 공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70년 넘게 전해져 온 한미 간 우정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아리랑은 완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한국 노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준비가 우리 마음에도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2024년 6월 25일이 마침내 왔습니다. 몇 주간의 연습을 위해 준비해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우리 미군 합창단이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아리랑을 공연할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흥분된 기분이었어요. 전쟁기념관 건물은 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색 돌과 유리로 만든 요새 같았어요. 높은 깃대에서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더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념식을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오는 고령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보였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보였죠. 군복을 차려입은 미군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무대 뒤의 작은 방에 모였어요. 번쩍이는 단추와 완벽한 주름이 있는 최고급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료 군인들을 둘러보면서 아리랑에 대해 처음 배웠던 그날 이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존슨 이병은 조용히 한국어 발음을 중얼거리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이병은 혼자서 조용히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죠. 이 공연이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우정에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 선생님이 무대 뒤로 와서 우리에게 행운을 빌어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자랑스럽고 기뻐 보이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던 혼란스러운 미군에서 이 한국 노래와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으로 변화하는 우리를 지켜보셨던 거죠. 기념식에는 한국 중학교 합창단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13, 14살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더군요. 여학생들은 긴 리본이 달린 화려한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남학생들은 흰 바지와 화려한 저고리를 입고 있었죠. 무대에 피어난 꽃들 같았습니다. 공연 시간이 되자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큰 무대로 나갔어요. 관객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백 명이 강당 좌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죠. 천장에서 밝은 조명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적인 얼굴들이 보였어요. 앞줄에는 수십 명의 고령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이나 젊은 성인으로 한국전쟁을 겪었던 80대, 90대 분들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으신 분들도 있었죠.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모닥불 주위에서 미군과 아리랑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김성호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아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지휘자가 동시에 손을 들어 올렸어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미군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음이 부드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제 우리가 합류할 차례였습니다. 입을 열고 한때는 그렇게 낯설고 불가능해 보였던 한국어 가사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제 목소리가 동료 미군들과 한국 학생들의 목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미국인 목소리와 한국인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의 다른 언어들이 음악과 우정이라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죠. 노래하는 동안 관객석의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닦는 게 보였어요. 한국 할머니들은 전쟁 중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울고 계셨습니다. 미국 참전 용사들은 함께 싸우다 죽은 한국 친구들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제 옆에 서 있는 한국 남학생을 바라봤어요. 미시간에 있는 제 조카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함께 노래하면서 저에게 미소를 지었고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그 순간 한국이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전쟁을 견뎌내고 마음들을 하나로 만든 이 아름다운 노래로 연결된 가족이었죠. 아리랑의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강당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울고 박수를 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었어요. 김성호 어르신이 앞줄에서 뺨에 눈물을 흘리며 서 계셨습니다. 머리 위로 손뼉을 치고 계셨어요. 다른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가족들은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미국 관계자들은 눈을 닫고 있었죠. 그 순간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미군이 공연하기 위해 배운 한국 노래가 아니었어요. 아리랑은 우리의 노래도 되었습니다. 이제 두 나라 모두의 것이었어요. 한국인의 마음과 미국인의 마음을 영원히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함께 부른 우리 목소리의 여운이 여전히 느껴지는 그 무대에 서서 이 한국 노래가 저에게 결코 잊지 못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걸 알았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정에는 국경이 없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아름다운 노래 하나 때문에 한국이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고, 저도 한국 마음의 일부가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